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비척을 소개해드렸던 9월 30일의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하얀색 앵커라인을 어제도 잘 지지해주었고 영상이 준비되는 오전 시간 기준으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에서 확인되는 디센딩 트라이앵글도 현재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돌파에 성공한 후에 파란색 앵커라인 또는 초록색 앵커라인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비트코인 4시간 차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파란색 앵커라인의 저항에 막혔다가 노란색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더니 파란색 앵커라인과 초록색 앵커라인을 연달아 딛고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의 반전의 움직임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갑자기 다시 극단적 탐욕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분 익절을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포 탐욕 지수를 과대 해석하셔서 포지션을 대부분 정리하는 것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세장이나 행보장에서는 기회가 올 때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게 맞겠지만 상승장 초입에서의 과도한 매도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의 1년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9월 초보다도 더 올라온 상태인데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2020년 10월 말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볼게요. 보이시나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는 지금처럼 공포 탐욕 지수가 76이었던 작년 10월 말의 구간을 보여줍니다.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의 두 번째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현재의 상대적 위치는 저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공포 탐욕 지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말 이후로 공포 탐욕 지수가 더 올라간 초록색과 보라색 구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말에 파란색 박스 구간의 공포 탐욕 지수가 76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90대로 올라가서는 초록색 박스 구간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95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만 봐서는 보라색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하지 못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95포인트면 매도를 해야 할 시기라고도 생각하시죠?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면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영상 보세요. 자, 그럼 이 구간대에서 비트코인 가격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비트코인이 안 올랐을까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95포인트면 매도를 해야 될 시기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보시다시피 가장 큰 상승이 이루어진 구간이 바로 보라색 박스 구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은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90 이상을 한동안 유지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작정 탐욕 지수가 높다고 매도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흐름과 상황을 읽고 그때마다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탐욕 상태라고 나오지만 수치로는 76포인트입니다. 과연 지금이 환희의 판단한 말을 적용시키기에 맞는 시점인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일부 익절하실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판 이후에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자신과 실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시장을 좀 더 길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비트코인만 오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코인 공부를 너무 안 하셨거나 투자 마인드가 아직 안 갖춰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에 반성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이 위험한 거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가고 그 뒤를 다른 알트코인들이 따라가는 게 건전한 상승 패턴이죠. 내가 산 알트코인들이 지금은 잘 안 가는 것 같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안정권에 들어서면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로 더 큰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없더라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응원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알트코인들의 펀더멘탈이 충분히 강해졌고
그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예전 같은 수준으로의 흡성 대여법을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빠졌었기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올려놔주면 그 이후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빠질 때 제대로 된 알트 불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비트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좋아해야 할 상황인 거죠. 말 나온 김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채널을 타고 상승하다가 이탈하고 40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또한 더 가파른 상승을 위한 도움닫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패밀리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8월 27일의 영상이죠. 저 영상에서 저는 9월달은 조정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금 확보는 하기 싫은데 코인이 떨어질까봐 두려우신 분들은 스페셜 대응법으로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린 스페셜 대응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화하는 대신에 오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금화하는 대신에 애매하잖아요. 현금화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갈아타놓는 거예요. 왜냐면 상승 다시 타면요, 이더리움 더 올라갈 거고 이더리움도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상승 다시 치면은. 그러면 상승대로 먹는 거고, 하락을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가격 방어 세게 할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남들보다.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5% 빠지면 남들은 10%, 15%씩 빠진다고. 이게 대응이에요.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심플하죠, 여러분들. 간단하면서도 심플하죠. 자, 이렇게 대응할 경우에 장점이 3가지입니다. 이 대응의 장점 3가지 여러분들한테. 조정 시에 손실 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장의 조정을 받더라도 하락폭이 크지 않죠. 자,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황금화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와요. 너무 열받죠. 근데 그런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현금화 시키지 않고 나의 시드가 시장에 들어있죠. 그럼 갑작스럽게 반동이 나와도 포모 증상이 없고 수익까지도 챙겨요. 3번째, 여러분들 조정 후에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라는 말은 좀 뺄게요. 네. 조정 후에는 통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오릅니다. 통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와줘요. 심지어 이더리움이 독주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수익을 먹고 다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BTC 마켓 가가지고 다른 이제 좀 덜 오른 BTC 코인 사도 되고 다른 종목들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통상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더리움, 메이저 코인, 잡코 이렇게 순서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갈아타 놓는 게 제일 괜찮은 대응일 수도 있다, 지금은. 지금 스페셜 매매법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스페셜 매매법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스페셜 대응법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9월 조종장을 크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보내셨죠? 지금 다시 들으니 정말 완벽한 대응법 아닌가요? 스페셜 했나요? 그리고 제가 스페셜 대응법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릴 때 마지막 3번째 장점이 뭐였나요? 조정 후에는 통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오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먼저 먹은 후에 다른 알트코인들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되었죠? 현재는 9월의 조정기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비트코인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8월 17일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7월 말부터의 회복세는 비트코인이 9일간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것이 이더리움과 폴카닷이었습니다. 그 뒤를 에이다가 따랐고요. 다시 그 뒤를 리플이 따랐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당시와 지금이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후로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그 뒤를 다시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하는 큰 흐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월달은 폴카닷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폴카닷에 초점을 맞춘 자세한 분석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엄청 흥미로웠지만 중요한 내용이 더 남았습니다. 이 영상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썸네일만 봐서는 모르실 텐데 당시의 이미지 한 장을 보여드리면 다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명실상부한 공공의 적, 백사조 헐 이평선입니다. 당시에 중요한 백사조 헐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처음으로 말씀드렸었죠. 헐 이평선은 상승장 직후에 매번 반등을 막아왔던 결정적인 이평선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엄청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도지입니다. 하하. 보세요, 여러분들. 간달프가 코피 흘리면서 쓰러지지 않았나요?
백사주 헐 이평선이 드디어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봉 차트는 아직 형성되는 중이기에 당장 속단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 주봉이 헐 이평선을 충분히 돌파한 상태로 마무리된다면 그 이후로는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락 이후로 지지를 다졌던 구간이 바로 백사주 헐 이평선 윗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지속된 것이 보이시나요? 오늘 제 영상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10월 말이라는 날짜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으실 텐데요. 공포탐욕 지수가 지금과 같은 76일 올라선 것이 바로 10월 말이었죠.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지금 무척 가슴이 뜨거운걸요? 우리 오래된 돈패밀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 하나하나가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돈패밀리 분들 중 영상을 정주행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도 큰 손실을 면할 뿐 아니라 시드 복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런 장에서도 시드가 마이너스일까? 왜 난 이제서야 돈복남을 알게 됐을까? 왜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진작 돈복남이란 친구를 몰랐을까 하고 아쉬운 분들이 많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다가오는 장이 뜨거운 상승장이라면 지금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서야 제 라이브 방송 보시고 컨텐츠 영상 보시는 신입 돈패밀리 분들은 남들보다 열심히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이버머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서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하고 큰 돈이잖아요. 돈 벌려고 들어왔고 잃고 나가면 안 돼요. 10명 중 2명이 살아남는 잔인한 시장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멤버십 가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가입하셔서 브리핑 받으시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하루 1회 이상 브리핑이 나오고 있고요. 주말에 멤버십 방송 진행 중이니 꼭 보세요. 등급에 따라 카카오톡 방도 입장 가능하니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